인산가 제316차 힐링캠프가 2025년 3월 21일과 22일 1박 2일간 함양읍 중림리 삼봉산 아래 인산연수원에서 열렸다. 첫날인 21일 오전 8시 회원들이 탄 버스가 서울을 출발하여 11시 30분 인산연수원에 도착하여 숙소 배정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인산가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고 오후 2시 30분 상림공원을 산책하였다. 이어서 오후 3시 주겸 제주장을 견학하고 연수원으로 이동하여 잠시 휴식 후 저녁 식사를 하였다. 계속해서 저녁 6시 30분 개회식을 하고 인산 쑥뜸 동영상 시청에서 쑥 준비 사항, 뜸 뜨는 시기로 봄에는 입춘에서 하지까지의 기간이고 가을에는 처서에서 입동까지의 시기이며 준비물, 금기사항, 나이대별 뜸장의 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시청하고 김윤세 회장이 자연치유에 몸을 맡겨라라는 주제로 강연해서 인산 선생 생전에는 쑥뜸으로 자신을 몇 번이나 살려주셨다며 쑥뜸뿐 아니라 신약책에도 실려있는 오획단을 만드는 재료로 염소에 음양각을 먹이고 돼지에는 부자를, 개에는 인삼을, 닭에는 독사구대기를, 오리에는 유황을 먹여서 공간 색소 중에 약분자를 동물들의 호흡을 통해 체내에 축적하는 양이 많아지고 동물들의 체내에서 독성분을 중화시켜 좋은 약재로 변화시킨다고 나와 있다면서 김 회장 자신도 중학교 다닐 적에 학교 끝나면 이들 동물들에게 먹일 여물을 충무로에서 능곡, 수서 등으로 버스를 타고 날른 기억이 난다고 말한 후 이렇게 힘들게 키워서 만든 호액단을 늘 공짜로 나눠주셔서 효과들을 많이 본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하면서 지금은 예전만큼 약효가 나질 않아 호액단 제조는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봄, 가을 뜨는 쑥뜸을 주장으로 내세웠다면서 호액단 중 유황오리는 대중화되어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아침 식사 후 인산동천 산책로 산책, 우성숙 원장이 암을 이기는 우리 밥상 K푸드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서울로 이동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인산 선생은 1909년 함경남도 홍원군 용운면 연흥리에서 태어나 80여 년간 활인 구세의 정신으로 많은 환자들을 구제하고 저서인 신약책에는 오획단, 삼보주사, 주겸, 다슬기 등 여러 가지 처방을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저술하였고 오리, 다슬기, 주겸간장, 주겸된장, 무엿, 호두기름 등등은 대중화되어 많은 이들이 애용하게 만들어주고 1992년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술의 종류에는 비수, 큰재미수, 맹수, 인도수, 금수 등 30여 종이 있으나 이 중 약수로는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자생하는 강화약술이 최상품이라고 선생님은 여러 차례 주장하셨다. 특히 강화약술 중에서도 마니산 지구에서 많이 자생하는 사주아리수, 일명 사자리쑥이 제일 좋은데 사주아리쑥은 강화도라는 지리적인 특성과 서해안의 바닷바람을 머금고 자라기 때문에 약술에서는 최상이다. 쑥등은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 혈자리 위에 쑥을 놓고 태우는 직접부와 직접 살을 태우지 않고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쑥을 태우는 간접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간접구법은 경혈 위에 놓인 기구를 통해 열을 피부에 전달시키는 온구법이다. 이 간접구는 쑥뜸의 효과를 직접 몸으로 흡수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경혈자리를 통해서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경락의 자극에 의하여 기의 흐름이 원활해짐으로 인해서 직접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뜸이다. 직접구법은 인산 선생님께서 신약책에서 처음 밝히신 것으로 여태까지 뜸으로 인식되어 오던 간접구법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직접구는 살을 직접 태우는 고통이 뒤따르지만 고열의 당자근 및 약숙의 영험한 인력과 보건력, 소생력을 빌어 인체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각종 악성 염증과 독성 병균, 암병균 등을 뜸자리 주변으로 끌어모아 고약을 통해서 밖으로 분출되게 하고 인체에서 기능이 약해진 부분들이 원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복원, 소생시켜 줌으로써 몸 안에 인체의 병원균이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강화도에 사주아리 약숙을 구입할 때에는 잎이 줄기에 달린 쑥 자체로 구입하는 경우와 잎을 훑어낸 뒤 따 체에 쳐서 바로 뜸을 뜰 수 있도록 손질해 놓은 섬유질만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약숙을 바로 뜰 수 있도록 손질해 놓은 것을 샀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뜨기만 하면 되겠지만 약숙을 줄긴 채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손질하는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손질할 수 있다. 먼저 약숙의 줄기에 붙어있는 잎만을 아래쪽으로 쭉 훑어낸 뒤 훑어낸 잎만을 제분기에 넣어 분쇄한다. 줄기만 훑어내기 힘들면 작두로 잎이 붙어있는 여린 대궁 부분까지만 잘게 썰어서 분쇄해도 된다. 역시 백목으로 분쇄해야 한다. 다만 이때에는 나머지 채로 치는 작업을 잘 해주어야 뜸을 뜨다가 쑥뜸 때문에 불똥이 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굵은 대궁 부분이 약숙에 남아있으면 뜸을 뜨다가 대궁이 불에 타면서 튀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숙을 칠 때에는 두 가지 용도의 체에 쳐야 한다. 처음에는 오리 좀 굵은 얼개미로 2~3회에 쳐서 대간의 쑥똥을 털어낸 다음에 다시 오리 아주 곱고 가는 고운 채로 부드러운 섬유질만 남을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쳐주어야 한다. 연구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뜸을 뜰 날을 미리 잡아 뜸 뜨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내지 일주일 전부터 식사를 가리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경건히 하도록 한다. 인상 약숙뜸 요법이란 것이 말로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수도의 한 과정처럼 아주 경건하고 엄숙하게 정신을 집중하여 치러내야 하는 것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또한 인상 약숙뜸 요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역시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반드시 해야 한다. 뜸을 뜰 때에는 혈액형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뜨는 장소와 크기가 다르니만큼 본인에게 적당하고 알맞은 뜸을 떠주어야만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와 기대치를 얻을 수 있다. 인상 약숙뜸은 개인의 체질이 모두 다르듯이 뜸을 뜨면서 얻게 되는 효과도 역시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를 따라서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뜸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도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방법을 참고하여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서 뜸을 떠야 하며 화독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명함 같은 빳빳한 주문, 이쑤시개, 화장지, 고약, 가재, 복대 등이 있다. 인상 약속 등 요법을 시행하는 데에도 정해진 때가 있는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인상 약속 등 요법을 시행하는 절기는 바로 봄, 가을이다. 이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 즉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구급자, 암 환자가 아니고서는 꼭 지켜야 할 사항에 속하는데, 흔히 인상 약속 등 요법을 시행하는 때라고 하는 입춘에서 입하까지의 봄과 입추에서 입동까지의 가을 시기가 바로 인체의 체온과 대기의 온도가 가장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 시기 중에서도 더욱 좋은 때를 말하자면 봄에는 우수 경칩에서부터 추분 사이이며 가을에는 처서 백로에서부터 추분까지이다. 만약에 뜸을 한여름에 뜨게 되면 대기 중의 화기가 뜸자리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가게 되어 인체 내에 극심한 화상을 입게 되고, 반대로 겨울에 뜸을 뜨게 되면 아무리 좀 한다 해도 역시 뜸자리를 통해서 찬기운이 역습해서 체내를 다 낚아뜨려 놓는다. 그러므로 제절기에 뜸을 뜨는 사람들도 뜸자리 관리를 잘 해줘야만 한다. 이제 뜸을 시작할 수 있는 뜸자리를 잡아보도록 하자. 먼저 겨울은 팔을 옆으로 똑바로 벌리면 어깨 관절에 푹 꺼진 곳을 말한다. 팔과 손목 등에 따르는 통증과 재질환에 해당한다. 곡지는 팔을 구부려 반대편 젖꼭지에 대었을 때 팔 관절 부분에 나타나는 지점이다. 적용증후는 어깨 통증, 팔, 관절 통증 등 어깨와 팔에 관련한 모든 질환이 해당된다. 정중혈은 두 젖꼭지 사이 정중앙의 자리인데 여자는 가슴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워서 젖꼭지와 젖꼭지 한가운데 부위를 잡아야 한다. 전중혈에 해당하는 증세로는 심장 신경마비, 혈관 부착증, 심장염은 제심장 질환에 해당된다. 전중혈은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기 때문에 뜸상의 크기가 콩알만큼 작은 크기로 하여 30초에서 1분 사이에 다 탈 수 있는 크기라야 하며, 이보다 크면 심장으로 화독이 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크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뜨는 방법은 매일 100장씩 10일간 시행해야 하며,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반드시 30초 이내로만 시행해야 한다. 중앙혈은 배꼽 타두리로부터 자신의 손가락 4개를 포개인 지점이며, 위장계통의 모든 질환, 결핵, 폐질환, 기타 각종 내장의 모든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단장혈은 배꼽 타두리로부터 아래쪽으로 자기 손가락 검지와 중지, 약지 3개를 포개인 지점이며, 간염, 간경화, 간종염, 담도염, 담당염, 그 외에 정신수혈 시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는 곳이다. 특히 단장혈은 인체의 모든 경락과 기의 원천이므로 호흡으로 통하는 공기와 전류가 음파선, 양파선을 통해 합류하면서 신장기류가 생성하여 온몸으로 흐르게 하는 곳이다. 정신이 영영하면 우주의 비밀은 정신에 비치고, 정신에 의해 조명된 비밀은 마음에 비치게 된다. 그래서 단장은 인간의 모든 영역과 우주의 영역이 합성하는 곳이므로 영천이라 하며, 이 영천을 단련시키는 인상 약속 등 요법을 영천구법이라 하는데 줄여서 영구법이라고 한다. 족삼리열은 슬개골 및 손가락 3개 지점으로 똑바로 누워 무릎을 세우고 장단지와 허벅지 사이의 각도를
60도로 눕힌 경골의 정면을 눌러 올라가다 보면 손이 멈춰지. 족상리혈은 무릎 관절염에 해당되는 부위이며 그 외에 허리 아래 부분, 하체 부분의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남자는 좌측을, 여자는 우측을 원작된다. 혹 뜸을 뜨다가 화독이 오를 경우 심장으로 화독이 접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뜸을 뜰 때 바로 이 족상리혈을 떠준다. 그러므로 족상리혈은 단전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뜸자는 보통 한 장, 두 장 이렇게 센다. 인산 약속뜸은 크기가 일반적으로 한방에서 뜸이라고 이야기하는 간접뜸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뜸장부터가 일반 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큰 특징이 있다. 인산 약속뜸장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물론 다 다르지만 보통 15초에서 30초짜리 시작하여 좀 크게 뜨는 사람은 20분짜리까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산 약속뜸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보통 인산 약속뜸의 뜸자는 위쪽이 뾰족하고 아래쪽이 평평한 원추형이나 원뿔형으로 만들어서 뜬다. 이는 인산 약속뜸의 효과를 최대한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뜸장 만드는 방법은 손바닥 위에 약속을 원하는 분량만큼 올려놓고 다른 편 5개의 손가락은 오므려서 살살 조금씩 다져가면서 모양을 다듬어 만든다. 인산 약속뜸 요법, 즉 연구법을 시행할 때에는 각 적용증에 따른 혈자리가 다른 만큼 혈자리 한 곳만이 아니라 두세 군데에 같이 뜸을 뜰 때가 많다. 이렇게 뜸을 2자리 이상 뜰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뜸은 거슬러서 뜨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아래쪽 혈자리, 예를 들어 단장혈이나 족상리혈 쪽에다가 뜸을 뜬 후에 그 위쪽 혈자리, 즉 중안혈이나 견우혈 쪽으로 뜸을 뜨게 되면 먼저의 뜸에 의해서 몸 안에 잠유하고 있던 약속 기운이 다시 두 번째로 뜸을 뜨는 그 혈자리로 몰리게 되므로 약속 기운의 흐름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된다. 따라서 잘못하면 심하게 화독을 입게 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므로 뜸은 반드시 심장에 가까운 위쪽 혈자리부터 뜬 다음 아래쪽 혈자리를 뜨는 것이 철칙이다. 그리고 인산 약속뜸을 뜰 때는 날마다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매일 뜨는 것이 좋으며 뜸 장수는 꼭 홀수로 떠야 한다. 그러나 날짜는 짝수를 맞춰야 하는데 이는 음양을 맞춰주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음양의 조화에 의해 잉태된 원래의 태아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인산 약속뜸을 뜰 때에는 15에서 30초짜리 정도를 최소 3장에서 5장 정도 떠서 뜸자리를 확실히 잡음과 동시에 약속 뜸장의 뜨거움을 어느 정도 혈자리가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뜸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 약간 큰 2분 내지 3분짜리를 3장 혹은 5장 정도 떠주고 그 다음 본격적인 크기의 5분이나 7분짜리를 뜨면 된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어서 무리하게 뜸을 뜨지 말고 차츰차츰 뜸장의 크기를 늘려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O형 혈액형의 경우에는 절대로 무리해서 3분에서 5분 이상의 뜸을 떠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인산 약속 뜸을 뜨게 되면 일반인의 경우 보통 하루에 5분 이상 되는 뜸장을 9장에서 15장까지 뜨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20일에서 30일 정도에서 한 계절에 100장 내지 300장 사이에 뜸을 뜨게 된다. 보통 뜸장에 불을 붙일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 하나는 뜸을 뜰 때에는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뜸장의 물길이 영향을 받아 좋지 않음은 물론 사람이 자주 들락거려 바람의 영향과 함께 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념하기 바란다. 그리고 뜸을 며칠 정도 뜨게 되면 뜸자리 주변으로 고름이 서서히 모여들면서 뜸자리 주변이 고름으로 인해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이때 고름을 그대로 둔 채로 계속 뜸을 뜨면 고름이 끓어서 더욱 뜨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이쑤시개로 살짝 한두 군데 찔러주면 고름이 뜨거운 물 상태로 밖으로 터져나온다. 고름이 잘 나오지 않으면 가지나 티슈로 조금만 눌러주어도 고름이 빠져나오게 된다. 또 고름 중에는 맑은 고름이 아니고 피고름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것은 몸에는 전혀 무익한 피고름이므로 그 색깔이 검붉거나 새빨갛거나에 상관없이 빼주어야 한다. 매일 뜸을 뜨고 난 후에는 그 자리로 바람이나 다른 기운이 통하지 못하도록 가지 손수건을 접거나 티슈를 접은 다음 위생 반창고로 고정을 시켜주어서 뜸 자리에 붙은 딱지가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고약은 뜸을 완전히 마무리한 후 붙여서 고름을 뽑아내야 한다. 인산연구법의 백미는 역시 단전혈을 뜸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무화경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무화경이라 하는 약숙뜸을 뜨게 되면 화기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과 강한 자극으로 인해 일체의 번뇌망상과 잡념을 여의고 아주 순수한 정신집중 상태에 몰입하게 되면서 동시에 아랫배 부위에 시원하고 짜릿하면서 아주 느낌이 좋은 훈훈하고 미묘한 감촉이 전신으로 번져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구름 위에 둥둥 뜬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짜릿하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지 아무 느낌이 없으면서도 뜨거움만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무화경은 보통 사람들이 자주 만나기 힘든 경우이기는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뜸을 뜨다가 만약 전혀 뜨겁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에는 바로 무화경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화경이 찾아오면 절대로 잠들지 말고 계속해서 뜸을 시행해 주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듦으로 주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무화경이란 것이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길어야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황홀했던 무화경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대개는 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무화경이 지난 후에 다시 뜸장을 얹게 되면 이때까지의 뜨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서 더 뜸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므로 즉시 뜸을 중단하고 고약을 붙여야 한다. 뜨고자 하는 만큼의 인산 약숙뜸을 다 떴거나 무화경에서 또다시 뜨거움이 몰아쳐서 그만 뜸을 마치고자 할 때에는 준비해두었던 고약을 그 자리에 붙여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고름을 뽑아내야 한다. 우선 시중의 약국이나 개인이 만들어 놓은 수질 고약을 구하여 함께 들어있는 작고 노란 밝은 고는 빼내버리고 반드시 고약만을 사용해야 한다. 먼저 고약만을 손으로 돌려가면서 뜸자리보다 직경이 1에서 2cm 더 크게 편 후 뜸자리 위에 붙인다. 고약을 붙이는 기간은 고름이 다 빠지고 뜸자리가 완전히 다 아문 뒤 새살이 송글송글 되면서 서서히 뜸자리에 새살이 다 찬 데까지 갈라붙여야 한다. 그러면 그 독성 때문에 참기 힘들 만큼 가려울 뿐만 아니라 그 독성 뭉치들이 단단해져 버리면 다음에 뜸을 뜰 때 엄청나게 고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산 약숙뜸 요법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차라리 뜸을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여기에 적힌 금기사항은 인산약수뜸요법을 처음 시작하기 최소 3일 전부터 시작해서 고름이 다 빠지고 새살이 완전히 차서 고약을 그만 붙일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화독을 예방할 수 있고 인산약수뜸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있다. 모든 금기사항을 헤아리면 첫째, 부부관계와 술인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한다. 둘째는 생오이인데 화독과 화상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므로 약수뜸의 효과를 감소. 셋째, 생선회다. 생선 종류는 반드시 굽거나 찜을 하거나 해서 먹고, 넷째, 국수, 라면, 빵 등의 밀가루 음식은 물론 과자도 안 된다. 다섯째는 생굴과 닭고기, 상한 음식, 돼지고기, 오리고기, 개고기 등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생강차, 마른 명태와 북엇국 등 해독력이 뛰어난 종류를 먹으면 그 해독력으로 인해 기껏 고생하면서 뜸을 떠서 뜸자리 주변으로 모아놓은 독성균들을 해독시켜버리므로 몸 밖으로 고약이 빨려 나오기 전에 몸 안에서 흩어져버려 효과가 감퇴되고 만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어겼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어쩔 수 없어서 이 금기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현재 인산약수뜸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인산약수뜸요법을 중단하고 바로 고약을 붙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금기사항을 위반하고서도 계속 인산약수뜸을 뜨면 화독을 입게 되는데 화독은 뜸을 뜨다가 얻을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화독이 온 것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심장이 갑갑하면서 숨쉬기가 부담스러우면 일단 화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원래 인산약수뜸요법을 시행하게 되면 뜨는 당시와 뜨고 난 후에 2-3시간 정도까지는 뜸자리 부위가 뜨겁고 아리지만 그 다음날은 이상하니 많지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만약에 그 다음날 낮인데도 뜸자리 부위가 아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면 역시 화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단전혈을 뜨다가 화독이 든 경우에는 바로 족삼리혈을 떠주면 된다. 그러면 심장으로 치밀리던 화기가 아래쪽의 화기에 반응하기 위해 자연히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 외에 혈자리에서 화독이 올랐을 경우나 족삼리혈에 뜸을 떴는데도 화독의 기운이 잡히지 않고 계속 화독을 느낄 때에는 생강에 감초와 대추를 같은 비율로 넣고 차를 진하게 끓여 마시면 된다. 상태가 더 심한 경우는 생강, 감초, 대추에 석고 한 양을 함께 넣고 달여서 수시로 마신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석고 한 양, 향유, 백편두, 황련, 곽향, 소엽, 각 4g, 후박, 배출, 진피, 하나, 백지, 신곡, 메가 각 2g을 처방대로 3첩을 지어 하루에 한 첩씩 매일 아침 식전에 복용하면 된다. 특히 O형은 화독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산약수뜸을 뜰 때에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여 중도에 뜸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참고로 인산약수뜸요법을 시행하는 도중 쑥불의 고통을 이기려 하거나 그 뜨거움을 참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거나 몸을 비틀어서 참으려 하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뜸을 뜰 때에는 뜸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면 뜸의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 이제 인산약수뜸요법에 관한 모든 것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는다.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기듯이 인산약수뜸 역시
자기 몸에 알맞은 분량을 정하고 금기사항을 철저하게 지켜 최상의 효과를 얻어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 선생님의 의론에 매료되어 부쩍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인산 의론의 진정한 구세주인의 높은 뜻은 무의시한 채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종신지만 충효요 일생지만 부사라고 하신 인산 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여러분도 인산의학의 올바른 실천자가 되어 혹 상업적으로 인산의학을 잘못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거니와 더 나아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주위에 인산의론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새는 이제 투숙동을 뜨는 기간이라 며칠 전에 춘분이었죠. 예, 지금 숙동 뜨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5월 한 10일경에 오는 인파 전날까지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그냥 먼 길 오시느라고 많이 고단하시고 그럴 텐데 어쨌든 여러분의 그런 열정이 여러분을 건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주식이나 뭐 다른 것들은 공부를 조금 덜 해가지고 잘 모르면 돈을 잃는데 이 건강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생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니면 병으로 고생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의료에 대해서 꼭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식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참으로 실천하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증진되고 그 다음에 노화도 정상 속도로 가게 됩니다. 노화라는 게 비정상 속도로 갈 때 자동차도 그냥 가면 자동차 주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비정상 속도로 빨리 가면 뭐라 그럽니까? 질주 그래요. 질자가 질병이란 질자에다가 빠르다는 것도 질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노화가 정상적 속도보다 빨리 진행되면 그게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붙이고 해서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평상시 관리를 잘 하시면 관리를 잘해서 우리에게 표본적으로 보여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 교수 그 김형석 교수님 지금 105인가 6인가 그렇죠. 근데도 뭐 텔레비 인터뷰도 하시고 이번에 뭐 개헌 뭐 그런 게 나오니까 또 자기 이 소견을 자기 철학과 소견을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이 굉장히 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70 넘고 한 80만 되도요. 정신이 뚜렷하지 못하고 흐리멍덩하고 또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김영석 선생님 105살인데 숨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인데 그렇게 건강하게 또 사고도 아주 유연성 있게 하시는 거 보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하면 누구나 다 105살, 110살, 120세 할 수 있는 것인데 제일 처음에는 미리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있다. 이런 거부터 뭐 옛날에 새마운동할 때 뭐 할 수 있다. 또 해병대 구호가 뭡니까? 까란 건 깐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의 문제를 왜 미리 이 절망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해서 더 이상 병을 고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병을 앓아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이 따르고 그 다음에 또 비명 행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 머리는 뭡니까? 그냥 사고하는 머리가 아니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 생각을 깊이 해서 그 다음에 참여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참여의 길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터득하고 깨닫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그러려고 하면 또 머리에 쥐가 나서 무슨 공부를 하냐고 이 나이에 뭐 노래도 그러대요. 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가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또 사랑도 나이가 없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머리 아플 일이 없는 게 이 인산 김유련 선생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그 인산 김유련 선생께서 정말 고금동서의 유례가 없는 새로운 의학을 창제해서 세상에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번초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 의료인들조차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의료인들이 그 책을 접하면 반응이 되게 이렇게 나와요. 대단히 황당무계하다. 소금이 해로운 건 천하가 다 알고 과학적으로 모두 증명된 사실인데 인산생 처방에서는 3가지, 4가지, 5가지 말기암 환자가 왔는데도 그 환자들의 한 60, 70%는 5글자 처방입니다. 인산생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인데 뭐 서울대병원이고 미국의 어느 병원이고 다 못 고친다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고칠 수 있습니까? 글쎄 뭐 맹꽁이만 듣고 병 고치는 걸 포기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지혜도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만 듣고 병 고치면 또 되는 거고 그러면 치료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 애기엄마는 죽여도 퍼먹어. 하루에 몇 그램씩 얼마나 먹을까요? 배 터지게 먹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우스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제가 단언컨대 만고불변의 의학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그건 의학적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 처방대로 하면 정말로 되살아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50%가 아니라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먹어내지를 못해요. 왜? 죽여 먹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짜지, 또 많이 먹으면 물렁거리지, 토하지, 그 다음에 뭐 짜서 또 뭐 물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제일 죽여을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뭐냐? 머릿속에서 소금은 해롭다 하던데, 혈압이 오른다 하던데, 콩팥이 나쁜 사람은 큰일 난다 하던데, 이런 그 사실과 다른 인식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죽여을 못 먹고 병이 악화돼서 그대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참 보면 안타까워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대신 또 옆에서 보면 인산 선생께서 죽여을 퍼먹으라고 하고 얼마나 뭐예요? 배 터지게 먹으랐다고
정말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모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조리 뭐라고 하냐니까 진짜 저 인간 미쳤나 이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못된 의료, 소위 참의료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참의료를 깨닫고 잘 세상에 알리는 분들이 인산생 이외에 일본의 곤도 마코토, 이시하라 유미, 미국의 조엘 월레, 로버트 맨델존, 또 독일 계통의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쓴 안드레아스 모리츠, 이번 4월호에는 그분들 참의료 이론을 다 조금씩 요약해서 4월에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산선생을 필두로 해서 참의료를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전 세계에서 참의료를 말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에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왜 거슬려법이죠. 막스 거슬 박사, 왜 커피 관장도 하고 하는 그 자연요법 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의사들이 저 사기꾼 도둑놈 같은 저 의사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텔레비도 나오고 하다가 미국을 떠나서 저 미국 남부 멕시코 북부에 글로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거슴타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참의료를 하면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리고 다 생매장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갑니다. 그래서 참의료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지 누가 여러분께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드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또 그 의료가 참의료인지 아닌지 헷갈릴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죽염을 퍼먹으라고 소금이 해롭다 하던데 소금이 해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헷갈리잖아요. 이거 진짜 어떤 말을 들어야 돼? 저 톨보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서울대 박사 말 들어야 되나? 그 사람 전문가니까 그 말이 과학적으로 바꿨지. 되게 여러분 이제 의학계 본령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들의 99%는 대부분 그냥 의학 지식에, 과학 지식에 근거해서 매뉴얼대로 처방을 합니다. 양의사가 환자한테 죽염을 먹여서 병을 고치면 그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한의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예요. 수술로 제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조사 이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는 공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제대로 나든 안 나든 의료계에서는 현재는 전부 그 요법 3가지 요법 이외에는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법들이 제대로 효과나지 않고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공인된 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의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잘 모르니까 저분이 치료하는 그 의료 행위는 내 암을 고치고 내 병을 물리치는 그런 좋은 치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색이 서울대인데 국립서울대인데 최고의 의사들이고 최고의 치료법으로 아마 치료를 할 거야. 그러나 거기나 부산대병원이나 전남대병원이나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도 같고 다른 독일의 병원도 거의 같습니다.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대체의학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월등 많이 대체의학을 받아들입니다.
미국 각 대학에 한 40%가 대체의학을 공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렇게 학과에 넣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학계의 사정이 그런데 지금 지식과 의학 지식과 과학 지식을 근거로 해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데 병을 고치는 게 문제 해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으로 고통받고 병으로 일찍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그 비명 행사할 수 있는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으시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혜로 해결하는 거지 지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추장 잘 담고 김치 잘 담고 하면 그 할머니들이 그냥 어른들한테 배워가지고 자기 경험이 많아서 지혜가 열리니까 잘 담아요. 같은 배추 가지고도 같은 소금 가지고도 김치 자체가 이야기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하고 몇 개 대학에서 얼마 전에 발표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게 있는데 한국의 교환학생이요. 이 고추장 가지고 비빔밥을 해서 먹고 그냥 숟갈을 든 채 고추장이 묻은 숟갈을 든 채 그 병원에서 의과대학에서 암세포를 배양하는 배양 그릇 위로 이 숟갈이 지나갔습니다. 암세포 전멸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게 전멸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고추장은 세상 천지에 없는 이게 암치료 약이다 라는 인식 아래 정말 그럴까 하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뭐 우리만 그런 거 해서 케임브리지도 하고 여러 대학이 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화면에만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놀라는 게 그거예요. 고추장은 도대체 누가 만드나? 한국의 최고 제약회사에서 만드나? 이렇게 하고 와봤더니 시골 동네 할머니들이 고추장 잘 담더라는 거예요. 아니 시골에 그 할머니들이 무슨 이렇게 암치료제를 이렇게 잘 만들지? 그래가지고 정말 두 번 놀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가 알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고추장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뭐 그냥 양념이고 그냥 뭐 반찬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눈치가 빠르니까 알잖아요. 코로나19 때 슈퍼마켓에 줄을 100m 이상 쓴 게 뭡니까? 한국 김치국물 사러 줄 쓴 겁니다. 김치국물처럼 코로나에 효과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아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치국물 쳐다도 안 봐요. 코로나가 그렇게 죽겠어도. 그래서 정말 참 뭘 똑바로 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인산 선생께서 소위 불세출의 신의 그 다음에 인산 선생님은 책 보고 의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봐요. 어느 별에서 무슨 기운이 이 풀로 내려와서 이 풀이 이런 약이 된다. 이런 이론은 고금동세의 전무후무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혹시 요 공간 안에 산삼분자 혹시 보입니까? 인산선생님 그걸 봅니다. 볼 뿐만 아니라 그걸 합성해서 약으로 만듭니다. 요만한 알약 하나 먹고 암 환자 해결되는 것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걸 우리 신약책의 이름이 뭐냐면 5보자 핵폭탄이라는 핵자, 핵무기, 또 붉은 단자, 그거는 이제 알약이라는 뜻입니다. 5핵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나와 있어요. 5가지 동물의 생명 현상을 이용하면 공간 색소 중에 산삼분자를 흡입합니다. 그게 그 짐승의 간에 모입니다.
그 간을 이렇게 5가지 동물의 간을 모아서 우리나라 그 석청, 조청 뭐 이런 걸로 아주 좋은 꿀로 이 요만하게 이제 알약을 만드는 걸 그걸 오획단이라고 그러고,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저는 우리 인산선생 아버님 심부름으로 제가 그걸 직접 현장에서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계로 오가에 거기서 한의원을 하셨는데, 충현교회 앞에 그 성해한이라고 하셨는데, 그 돼지에게 부자, 유황 이런 걸 먹이는데 보리밥에다가 돼지 꾸정물을 야 그거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럼 학교 갔다 와가지고 태계로 오가에서 버스 타고 서울역까지 갑니다. 서울역에서 돼지 꾸정물 2바퀴 들고 몇 정거장 갑니까? 서울에서 신촌, 그 다음에 수색, 화전, 능곡. 그럼 일산, 요새 능곡이 일산이죠. 능곡에서 기차를 내려서 꾸정물 2바퀴 들고 허업을 판 바람을 필 수 없는 곳에 영하 10도가 넘는데 돼지 꾸정물 갖다 주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서 이 독소가 배갈라서 구데기가 나오면 닭이 먹습니다. 그러면 닭이 굉장히 좋은 약이 됩니다. 그 닭 한 2마리 먹으면 폐암이 바로 효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다고 남한산성에서 독사 200마리, 300마리 잡아가지고 비닐에 넣으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꿈틀거립니다. 그거 들고 버스에 타면 무슨 생선이 실렸나,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이러면 의자 밑에 놓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슨 생선 비내가 나지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타면 남한산성에서 거여동까지 오고요. 거여동에서 천호동 그래가지고 마장동까지 오고, 마장동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수유리 미아리 거기 수유리 대육장 앞에 내려서 의정부 가는 차 타고 성황당까지 갑니다. 거기서 또 학교 끝나고 왔으니까 거기 도착하면 벌써 어두워져요. 후라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길을 찾아요. 제가 눈이 밝기 때문에. 근데 보통 때는 구름 속에서도 달이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나면 보입니다. 거의 산속이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보여요. 근데 이 초하루 구멍 그때는 진짜 앞이 요만큼도 안 보여요. 새까맣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에 불 켜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주고 밤에 이제 나오면 그런 걸 2, 3년 해가지고 500단을 만들었는데, 인산 선생님은 참 의료를 하시는 분이고 참 의료인이라 환자만 오면 그것도 저 사람 복이지 그러고 돈이 무지무지하게 든 거 돈 없는 사람도 그대로 줍니다. 너 이거 먹고 빨리 병 고쳐야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 제 이제 생모는 10살 때 돌아가시고 계모가 이제 와서 계시는데 돈 생각 안 합니까? 그 돈이 얼마 드는 건데. 그러니까 왜 당신은, 저 보니까 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없고 병 고치라고 돈 다 쓰고 이제 거지나 다름없는데 저런 사람한테 그런 약을 주면 돈 어디서 받냐고. 그러면 아버님이 저 마누라쟁이 뭐 잔소리 있으니 빨리 가라. 얼른 가라. 그래서 이제 사람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하시지 뭐 왜 치료비 안 내나 뭐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없습니다. 죽을 사람 죽을 병 고쳐서 해놔도 평생 단 한 번도 너는 치료비 안 내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뭐 5만도 놓고 가고 10만도 놓고 가고 놓고 가면 그냥 뭐 두고 가 이러지. 그 뭐 놓고 가거나 말거나 그리고 또 돈을 좀 두툼하게 놓고 가면 빠꾸 시켜버려요. 그거 돈도 없는데 그거 좀 주면 그거 고맙다고 주는 건데 내비두면 될 텐데 그거 가져가.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럼 나중에 뭐 사업도 하고 하니까 그거 내비두면 제가 오죽 알아서 잘 쓰겠습니까? 그런데 빠꾸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봉차가 이만큼이니까 뭐 그때 10,000원짜리만 해도 뭐 보통 100만 원 넘는 건데 그때는 1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봉투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봐봐. 자네는 얼굴을 보아하니 돈을 잘 벌겠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쓰는 것도 잘 쓰지.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 돈하고 요 쓰레기하고 구분이 잘 안 가. 이거 쓰레기 준 사람 좀 마음이 좀 그렇겠지? 아이고 어쨌든 선생님 생활비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네가 가져가게. 나는 돈하고 쓰레기가 구분이 안 돼서 이게 쓰레기통에 어디 들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돈 가져가게. 그러면 이제 그분이 눈치가 있으니까 좀 덜고 뭐 한 20만 원 이렇게 빼서 놓고 다시 갑니다. 그래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이 재벌 회장님들 풍수 봐주는 분, 광주의 그 전 박사라고 계세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우리 아버님 산소도 봐주시고 했는데, 그분은 병원에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김 회장님, 이 세상에 정말 최고의 풍수는 딱 한 가지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제대로 된 풍수의 달인은 풍수를 가지고 밥 먹고 살지 않습니다. 뭐에 대비하냐면 정말 의술의 달인이고 참 뭐 어떤 병이든지 잘 고치고, 또 청문을 보고 지리를 보고 또 사람 오장을 그렇게 들어보고 인산생이처럼 그렇게 병을 잘 고치는 분은 평생 의료를 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간판은 다르더라도 돈을 내면 내나보다 안 내고 가면 가나보다 이러시지, 내라 소리 하신 적이 없고, 약값이 얼마인데 야 약값 얼마 내라 이것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진짜 뭐 어디가 좀 부족하신 건가, 아니면 좀 맛이 갔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럽니다. 그래 저희도 볼 적에 저희 손친께서 저희한테,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애들 얼음 지치라고 썰매, 한 날짜리 썰매도 잘 만들고 첫사 같은 거 굵은 걸로 2날짜리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빌려서 탔지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팬티는 입을 형편이 못 되고 양말도 신을 형편이 못 됩니다.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고, 그것도 어떤 때는 쌀이 없고 해서 밀가루로 김치에다 풀떼죽 써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드는데 이 교복이 빵꾸가 나오면 엉덩이가 다 보이잖아요. 팬티를 안 입었으니까. 그 다음에 양말이 벗겼으니까 항시 겨울에도 벗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 부러터가지고 피가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산생 눈에는 그거 전혀 안 보입니다. 뭐 빵꾸가 나서 엉덩이가 보이든지 뭐 발이 텄는지 손이 텄는지 뭐 그건 피가 나는지 그건 뭐 알 바도 없어요.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매일 무슨 생각만 하냐면 2000년이 넘어서 미래 세상에 인류는 전멸위기로 가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이 보건복지부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좀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인류 전멸로 가니까 빨리 대비하는 게 좋겠다. 아, 선생님은 웬 걱정을 그렇게 팔자십니까? 아니, 선생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지구는 잘 돌아가고 인류는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짐이 보이잖아요. 코로나19 저게 조짐입니다. 1945년 8월 며칠입니까? 6일, 9일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
그때 현장에서 7만 명이 즉사하고요. 한 7만 명이 후유증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나가사키 그쪽에서는 한 5만 명이 즉사하고 한 6만 명이 후유증을 죽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함양 전체 인구가 3만 6천 명입니다. 7만 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면 얼마나 무서운 무기입니까? 근데 지금 핵무기, 수소폭탄 이런 것들은요, ICBM 저런 것들은 그 당시 원자 폭탄의 100배, 1000배 강합니다.殺傷力이. 그 다음에 코로나19는 옛날 지금 120년 전 1919년입니다. 그때 세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인구가 14억인데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보다 월등 무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류 의료계 세계보건기구를 위시해서 노력한다고 뭐 치료제, 백신 엄청 했는데 백신이 안 들으니까, 치료제가 안 들으니까 의료계가 뭐라고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꼭 사인군처럼 말을 합니다. 백신이 효과 난다니까, 효과 안 나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빨리 2차 맞으십시오. 또 안 났어요. 빨리 3차 맞아야 됩니다. 그래도 효과가 안 났습니다. 빨리 4차 맞으십시오. 그래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5차 맞으셔야 됩니다. 백신이 끝내 효과가 없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하고,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함양에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서울시청 앞에 그때 텐트가 쭉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지금은 없어졌나 모르겠어요. 백신 사망자 유족 거기 뭐 서울시나 이런데 요구하는 그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인류 앞에 닥친 참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학 지식과 과학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과 이 지혜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공대를 비롯해서 미국의 MIT 공대, 공학 지식이 엄청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다시피 해서 대한민국 서해안 간척 사업이 시작됐죠. 현대가 공사를 했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이죠.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 88시대니까 그 서산 그쪽입니다. 근데 그 공학 박사들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해봤어요. 콘크리트를 쳤더니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심하니까 콘크리트 보는 거 싹 쓸고 가버렸어요, 바다로. 또 해도 또 쓸고 가고. 그러니까 모든 공학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주영 회장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 그때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쌀까마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신 분입니다. 서울대학에는 가까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도 뭐 근처에 그냥 지나간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신 적은 없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가만히 그 얘기 듣더니, 야, 못 쓰는 상선 있지, 폐선된 거. 큰 놈, 그 여기까지만 한 끌고 어떻게 은행에서 와봐. 그래, 그 바깥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콘크리트 쳐봐라. 바로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옛날 광개토 대왕이 이래 대한민국 영토를 넓힌 사람은 정주영 회장밖에 없습니다. 몇억만 평이 넓어졌습니다. 이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성공했는데 그분들이 공학 지식이 없어서 그걸 못합니까? 과학 지식이 없어서 못합니까? 저런 공학적인 일도 결국 큰 문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혜가 발동돼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책 제목만 봐도 어떻습니까? 정주영 회장 책 제목이 뭡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평생 엄청난 시련을 겪을 뿐입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분은 지혜가 싹튼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전과 기록이 가장 긴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전과가 5범 6범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얼마나 법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간척 사업이 성공으로 갔는데, 그제서야 서울대고 미국의 MIT 그러한 공법을 일명 뭐라고 합니까? 정주영 공법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소위 새로운 것을 창시하는 사람은 지혜로 창시하는 거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습득해서 자꾸 외우고 이래가지고 응용하고 이런 거지. 또 실험실에서 보고 이러지 그냥 쳐다보고 금방 아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어떤 때 나냐 하면 중용에 그런 게 있어요.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곤궁에 처하고 곤란하고 애를 먹고 고생하고 하다가 하나하나 터득한 게 권이지지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지혜가 열리는 것은 세 가지 방법 통로를 통해서 하는데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권이지지죠. 근데 인삼쌤은 학이지지 빼고 생이지지랍니다. 7살 때 무지개를 보고 저 오색소 속에 모든 약분자들이 저기 다 가득하다. 저걸 합성하면 인류 건강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이런 걸 7살 때 터득하는데 그게 무슨 책이 있습니까? 그래 신약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의학에 바르는 분들은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내 친구 같은 경우에 시애틀에 의사로 있는데 경기 중고 옛날에 경기 중학교 얼마나 천재들이 간 겁니까? 박은순 변호사 이런 분들 다 거기 경기 출신들인데 거기 경기 중고 나올 때 한의학에 발동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한양대 총장을 하고 이사장을 해서 독선생을 붙여줘가지고 진맥도 달인이고 약도 잘 쓰고 그 다음에 뭐든지 잘해요. 그리고 여성들의 요 손목에다가 명주실을 감고 멀리서 문 밖에서 이렇게 잡고 임신 여부를 가려냅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그 친구 저랑 나이 같으니까 지금도 시애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 미국의 큰 병원 의사들에게 이분은 침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국 큰 병원 내과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침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전부 우리 그 친구 백성현 박사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오리엔탈 메디슨 해가지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그런데 그 친구가 전 세계 이제 여기 경기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웹스터 영어 사전은 첫자부터 끝자까지 다 외우고 어딥니까 시애틀이 아니라 시카고 대학을 갔는데 웹스터 영어 사전을 다 외운 사람이 영어가 잘 안 되더랍니다. 6개월간 되게 고생이 되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내과, 외과, 방사선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된 뒤에 전 세계 의학을 다 섭렵합니다. 그리스의 왜 히포카테스부터 내려오는 그게 정말 자연의학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그 그리스 의학, 티벳의 의학, 그 다음에 인도의 아유르베다, 이런 모든 전 세계 의학을 공부해서 발톱을 했습니다. 그래 병거 치는 거 보고 옆에서 구경해도 참 놀라워요. 진맥 보면서 이 사람 15살에 나무에서 떨어진 것도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의학에 하도 밝은 친구니까 인산 선생의 신약이라는 책을 뉴욕 서점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서점에 그 친구는 키가 180이 넘고요. 이 팔이 제 넓적다리만큼 두껍습니다. 팔이. 그리고 검술의 천하 1인자예요. 검은고 대금 1인자고. 그래서 아주 만능인데 무술도 또 아주 고수고. 그런데 그가 이 한국의 도포를 입고 요 뒤에다 칼도 차고 다닙니다. 그 검객이라서. 근데 이제 그날은 칼 안 차고 이 푸른색의 도포를 내려오는데 머리가 허리까지 출렁출렁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휘적휘적 서점에 가서 보는데 어느 책의 제목이 금빛 찬란한 게 빛이 나더라고요. 저게 뭐지? 그럼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금빛을 입혔었습니다. 귀신 신자 양약자 신약.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천재가 책 제목을 보고 일순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 귀신 신자 양약자. 그러면 소위 헐리 메디슨이라는 뜻인데 디바인 메디슨이나 일순간 생각을 뭐라고 했냐면 야 신약 이런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은 아예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엄청 위대한 분일 것 같다. 이러고 책을 사서 서문만 읽어보겠다고 하고 자기 차에 앉아서 읽다가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붙여놓고 계속 읽었어요. 이 사람은 책을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540페이지 책을 대각선으로 쭉쭉 읽어갔는데 전체 일독하는데 10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전화해서 그분이 좀 발음이 좀 이상해. 그래서 꼭 겸삼장 한번 만나야죠. 이거 정주영 회장도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미국 가서 만났었는데 그 만나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인산 선생의 신약이라는 책을 보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서 나보다 더한 의사는 없다라고 생각했다. 최고의 전 세계 의학을 다 생각했으니까 최고의 명의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신약책을 보고 야 이런 분 앞에서 내가 의사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의학에 밝으니까 신약책을 통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니까 진짜 황당무계하네. 아 이거 아주 이건 그런 건 모르구만. 이래가지고 저 식약청 전에 이제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인데 그 박사님 한 분은 저랑 또 대판거리 싸운 분도 있어요. 신약책이 황당무계하다고 막 그러길래 가만히 보니까 그 신약책을 가지고 그래. 딴 장소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은 그 신약책을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그냥 성도 보고 좀 대충 읽어봤는데 그런데 그걸 한번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대요. 황당하게 그지없어서. 근데 실험도 안 해보고 그것이 황당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도 되시나요? 아 그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그러잖아 그렇게 물으시는 분은 이 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인산 선생의 말씀을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기록을 한 겁니다. 인산 선생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 기사를 쓰고 그 책을 쓰고
그래서 펴낸 첫 번째 책인데 그가 황당무계하다 하니까 저도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마디 얘기하니까 아이고 제가 정말 가벼이 너무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명함을 주시는데 보니까 국립보건연구원의 그 약학 박사님 그래서 거기 이제 계시는데 주시면서 제가 또 놀랐습니다. 아이고 진짜 도사가 여기 있었구나 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미안하면서 웃으면서 서로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시약적으로 바뀌었는데 가기만 하면 이제 그분부터 얼굴 보고 참 반가워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와 같이 참 의료의 진리를 얘기하고 또 그 최고의 그 훌륭한 처방과 약을 공개했는데 언뜻 접하면 이해가 안 가고 언뜻 접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적 사실하고 정반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권 초보 참의료의 책들을 읽을 적에는 자꾸 헷갈려 하지 마시고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첫자부터 끝자까지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소설처럼. 다음에 또 오면 또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더 읽으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여러분 불경 같은 거 처음엔 잘 모르다가 자꾸 읽으면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 훌륭한 분들의 이 글은 그 저술들은 자꾸 읽다 보면 스스로 터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맹자 천독에 불문 탁탁지성. 맹자를 천번 읽으니까 맹자 천번 읽기 힘듭니다. 그 문장이 말도 못해요. 또 말을 맹자처럼 말씀을 잘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되려면 맹자부터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국지 읽고. 맹자를 1000번을 읽었더니 불문 탁탁지성 머리가 탁탁하고 열리는데 탁탁지성이 들리진 않지만 머리가 열리는 게 느껴지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 신약본초 그 다음에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의료를 말씀한 그 곤도 마코토 그 1950년생이니까 올해 몇 살입니까? 76입니다. 곤도 마코토의 책 제목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마인과요. 30년 전에 쓴 책은 암과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암은 섣불리 손대고 이럴 필요 전혀 없다. 항암제도 뭐고 할 필요 없다. 암으로 사망했다는 사람들 정밀 재조사 해봐라. 90%가 항암제 사망이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히려 빨리 죽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암의 경우에 치료하려면 진정 올바른 치료를 하려면 방치요법이 훨씬 낫다. 암 환자를 내비두는 게 방치인데 방치가 무슨 요법입니까? 하도 그 화학요법이니 독극물 투여하는 항암제니 또 방사선 조사니 하니까 명을 재촉하는 거 하지 말고 빨리 죽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내비두면 우리 자연치유 능력, 면역력에 의한 자연치유 능력으로 한 뭐 상당 부분은 살고 그지 않은 사람은 죽고 그럽니다. 병약학에서. 그러면 암을 치료할 때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쓰면 훨씬 낫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뭐 놀다 갈 때 재미가 없던지 갔어요. 세계보건기구가 쫓아낸 게 아니고 그냥 저거들이 갔어요. 뭐 오미크론이 나중에 신종 뭐 또 변종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천만다행이긴 했는데 그 당시 만약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류의 바이러스 문제가 혹시 해결됐을라나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보다 10배, 100배 무섭고殺傷力이 강한 바이러스가 줄 서 있습니다. 그거 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효과 안 납니다. 바이러스 질환 치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해도 해결 안 될 방법을 쓰고 거기에 집착한다. 정신병자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효과 안 나면 다른 걸 찾아야지, 효과 나는. 그래서 정말 이상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약은 많이 팔았어요. 백신이 치료제니. 이게 상업이지 그게 의료입니까?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인선생님께서 오죽하면 신약책, 신약본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의사를 원망하고 의료계를 원망하고 나라를 탓하고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고치되 그걸 고치는 약은 우리가 늘 먹는 식탁,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 대표적인 게 민들레, 인동초액꽃 금은화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청울의 약은 간단 명료해요. 근데 효과는 굉장합니다. 그런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또 식품을 잘 활용해서 병마를 물리치는데 활용하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히포크라테스도 2500년 전에 그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식품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 고치고요.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수술로 고치고 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 열로서 고쳐야 한다. 열을 가지고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의 치료법은 지금 계속 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 우리 몸이 42, 3도까지만 오르면요 암세포 전부 전멸합니다. 근데 42, 3도 올리면 암세포 전멸하기 전에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열 치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열은 의료계가 무조건 해열하려고 그러지 열을 치료에 활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먹어서 체온을 올리는 법, 또 뜸을 떠서 올리는 법, 자유자재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체온을 올려서 이 우리 면역력을 정상화해서 자연 치유로 병마를 물리치는 이런 것들을 그 묘법과 또 그 약을 이게 제시한 것이 바로 인산생의 그 지혜로운 방약인데 신약책에 그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열 올리는 법이 반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뜨거울 때 껍질을 까서 9번 구운 죽염에 푹푹 찍어서 조금씩 찍지 말고 푹푹 찍어서 하루에 20통 이상 먹어라. 이게 먹어서 체온을 올리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00일 이상을 드셔야 효과가 조금씩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새 습품을 하느라고 살이란 살은 다 빠져버리고 지금 요 가죽하고 뼈만 붙어 있어요. 제가 체중이 원래 65kg 나가는데 지금 습품 오늘까지 34일째 떴습니다. 조금 전에 뜨고 나오느라고 좀 늦게 나왔는데 오늘은 31장을 뜨고 65kg짜리가 지금 50kg 나갑니다. 15kg가 없어졌어요. 어디 형광불명 됐어요. 어디 뭐 백가죽도 뭐 살하고 뼈만 갈비뼈만 보여가지고 뭐 석가모니 부처에 고행산 보면 갈비뼈 다 나오잖아 이러고 꼭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자꾸 물어요. 뭐 아플 건 아니건데 제가 또 나이도 들고 하니까 컨디션이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그냥 해결하는 것은 인산선생의 지혜를 빌리면 되고 그 지혜 중에 인산수tum요법을 쓰면 된다. 인산수tum요법은 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볼 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요새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비유를 합니다. 계엄령 선포와 같습니다. 몸에 이 수tum을 뜨잖아요. 모든 게 수독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체들은 전부 드러나서 다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뜨게 되면 뇌에 병이 있는 사람은 여기부터 아픕니다. 맹장수술한 사람은 이 중환자리에 불을 놨는데 맹장으로 불이 막 휙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깨졌던 사람은 배가 뜸을 뜨는데 무릎으로 불덩어리가 쑥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니까 몸이 모든 게 수독되고 그 다음에 군인하고 수사관들만 다니면서 하나하나 색출해서 다 없앱니다. 이게 바로 인산수tum법인데 인산생이 하도 이게 신비한 거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약책 제25장 영국법의 신비 실령영자 수tum구자 그래서 영구법 그런데 그걸 정확히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 사람 몸에 영역을 샘에서 건져올리듯이 계속 건져올 수 있는 영역을 강화하는 실령영자 영역입니다. 강화할 수 있는 샘이 요 단전입니다. 관원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영천이라고 부르는데 신령스러운 샘, 그 영역이 그 솟아나는 샘이다 해서 영천. 그 다음에 단전이라는 게 뭡니까? 단은 붉은 단자인데 원래 불을 말합니다. 생명의 불꽃이 시작된 곳이 이 단전입니다. 그래서 배꼽을 통해서 이어져서 근원이 어디냐면 단전에서 엄마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탯줄로 그게 바로 시작점이 단전입니다. 거기다가 불을 떼주면 단전, 밭전자로 왜 썼습니까? 생명의 불을 재배할 수 있다. 늘려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름 하나 붙이는 거 별로 안 붙입니다. 그리고 영천, 그래서 영천구법. 그 다음에 영애, 영애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4300년 전에 단군고기라고 하는 기록에 나옵니다. 환웅천왕에게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다 데리고 나오죠. 그게 우리 상고사의 실제 역사 기록인데 일본 사람들이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 개국조는 신무천왕인데 3000년 전에요. 그런데 식민지 나라의 개국조가 그 신무천왕보다 1300년 더 앞섰다고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신무천왕 이전 시대를 신화시대라고 아예 자기네들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군신화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상고사를 왜 여러분이 직접 부정을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부정을 하냐 이거예요.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이거예요. 신화 아닙니다. 그 역사 기록의 이름이 천년 전에 쓰여진 이런 성의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거기 기이조, 단군 고기 기이조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 환웅천왕이 하늘물이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오셨다. 그때 그 곰과 호랑이가 각각 한 굴에 살았는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환웅천왕한테 찾아갔다. 환웅천왕, 그걸 이제 신웅이라고 하는데 귀신 신자. 신유 영예일주 사기신에 찾아온 곰과 호랑이에게 신웅께서 영애,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아까 인선생이 마늘 20통 얘기 들으셨죠? 주면서 입에 식히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불견 1광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병을 고치는데 전념해야지 쌍계사 벚꽃 폈다고 쫓아가고 또 홍매 본다고 또 화엄사 가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병 고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념해라 이 뜻입니다.
근데 거기 그 말을 안 듣고 호랑이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조급증을 못 참아서 그 영애를 가지고 마늘 먹고 뜸을 뜨니까 양기가 뻗치니까 환웅천왕 안 볼 때 담장 넘어서 춘향의 동네 잠깐 갔다 와도 되겠지 뭐 이러고 가서 그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죽었고 곰은 그 금기를 제대로 지킨 대로 해가지고 37일 만에 100일 동안 하라고 했는데 37일 21일 만에 원하던 사람의 몸을 얻었다.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자로서 여자 구실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 노릇 못하고 여자인데 여자 구실 못하고 이러다가 병을 고치고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시집을 가려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병 고치고 새 사람이 되노니까. 그러니까 또 신단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환웅천왕님, 제 병을 고쳐주신 건 고마운데 기왕 서비스 하시는 거 그냥 풀 서비스고 원수도 그래가지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애를 낳고 싶은데 딴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천상 환웅천왕 저와 좀 혼인해서 제가 애 좀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환웅천왕이 가만히 기도문을 듣다가 이게 병 고쳐주니까 별거 다 욕을 하네. 그래가지고 짐짓 사람으로 하여서 웅녀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곧 단군 왕검이다. 여기 우리나라 단군 고기입니다. 그 역사 상고서의 이제 기록 자체인데 그래서 거기 영의 일조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를 되게 속 묶음 속자 아니면 둥글 단자 이렇게 씁니다. 근데 거기는 일주라고 그랬어요. 주가 뭡니까? 등잔불 심지를 주라고 그래요. 삼각으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를 단인이 속이니 안 그러고 주라고 했다. 무슨 얘기냐? 중앙관원에 이 신령스러운 강화 약속으로 비벼가지고 이 섬유를 꺼내서 배에다 놓고 뜸을 뜨라는 겁니다. 제가 뜸을 제가 자청해서 뜬 게 아니라 아버님 그 의술을 세상에 알린다고 신문 기자가 돼가지고 기자들은 또 술을 잘 먹고 술이 셉니다. 그리고 뭐 조선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술 먹어보면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헛구한 날 술 먹다가 26, 7, 8, 9, 10, 11, 이때까지 31살까지 6번 죽을 뻔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죽을 뻔해요. 그렇게 누워서 아이고 하명에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왜 저희 이제 죽을란가 봅니다. 이 자식 무슨 소리야? 여기 뭐 병원에서 지금 빨리 수술하는 이 복막이 터져 죽는다는데 그냥 지금 수술할까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신고하니까 엄마 너 저기 정 아프면 진통제 한 10인분 사서 먹고 밤새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 남원에서 차를 타고 오면 그 한 대여 시간 걸리는데 다음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래 저녁에 아파 죽겠는데 그거 참 뭐 그 뒤에 10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방기차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이러세요. 그냥 침을 막 이따만한 침, 중간침도 큰 침이지 대침 누워봐. 그래갖고 아파서 다리도 잘 못 피는데 여러분 누우면 중간에다 침을 딱 꼽습니다. 쳐다봐 좀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로 지져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중간에서 숲을 꺼내가지고 요만하게 뭐 콩알만하게 뭉쳐가지고 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밤틀만 해도요. 이 뜨거운데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숨을 아예 들이마시면 배가 터지는 것 같아요. 아파서. 그 숨을 쉬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덜 아플 때 아버지 숨 좀 쉬고 좀 뜨면 안 될까요? 이 자식 봐라. 숨 못 쉰다는 놈이 그렇게 말을 해?
막 그냥 견뎌. 너 술 먹을 때 굉장히 좋았잖아. 예, 그렇죠. 그 술 먹을 때 좋았던 그 기분 생각하면서 이 뜨거움을 좀 네가 잘 견뎌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아버님 술 얘기는 왜 하시고 또. 그래, 이제 그렇게 한 서너 시간 떠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졸리니까 일어나면서 꼭 한마디 하시고 왔어요. 너는 꼭 떠야 돼. 그래서 저는 뜸이 좋다는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6번째 죽을 뻔할 적에는 정말로 그때 제 수술 안 떴으면 죽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생각난 게 너는 떠야 돼 이 한마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떴습니다. 아버님께 연락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듬해 봄에 아버님이 서울 오셨길래 그 서울역은 서울다방이라고 거기 종로 일가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인산생 올라가기만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에워싸고 있어요. 한마디 듣는다고. 그래 이제 사람들이 하도 에워싸고 한 20명이 에워싸고 있길래 비집고 들어가서 고개만 내밀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누구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접니다. 오, 윤석이 너구나.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너 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떴습니다. 그래, 너 이제 살았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살았다는 게요.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엄마가 얘를 잉태했을 때 자궁 온도가 35.5도 정도 돼. 그러면 얘는 태어나서 30년 이상을 지구상에 생존하기가 어려워. 31살에 죽게 돼 있어. 그런데요. 근데 5년 전부터 조짐이 나타나거든. 꼭 1년에 한 번씩 죽게 생기는데 그때마다 5번은 이제 아버님 또 오셨고 6번째 또 왔을 때 제 손으로 따가지고 이제 최종 살아났는데 그 뒤에는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그냥 일부러 떴습니다. 그때는 죽게 생겼으니까 뜬 거고 그래가지고 쑥뜸을 떴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나고 그렇게 뜸을 뜨다 보니까 무슨 조금 문제 있으면 바로 떠버립니다. 그때 허리가 아픈데도요, 단전, 중간단전 떠서 났습니다. 그 4, 5번 요추가 그 자꾸 추간판이 이렇게, 그래서 엄청 통증이 심하고 했는데,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그렇게 이제 뜨고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체계 연구법의 신비, 그건 이제 제가 또 아버님께 더 여쭤봐가지고 보완해서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야, 그 책에다가 그것도 내 뭐를요? 나는 알고 있지만 증명되지 않아서 책에다 쓰지 않은 게 있어. 뭔가요? 지금 네가 겪은 그거야. 31살에 죽을 사람이 5년 전부터 뜸을 한 200장씩 한 1000장 정도 뜨게 되면 목숨을 구하고 그 뒤에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걸 뭐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인공장수법. 신약책에 그 인공장수법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다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쑥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 의사들, 뭐 서울대 의사고, 뭐 전남대 의사고, 부산대 의사고, 쑥뜸으로 이 족삼리 다리 무릎 밑에다 뜸을 뜨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그 박사한테 가서 보여봐 드리세요. 그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빨리 다리를 잘라야 삽니다. 이래요. 그렇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참 의료고 사람을 죽을 사람 살리는 묘법이고 신약인데 이해가 안 돼서 소금은 소금이지 구웠다고 부추개미 그렇다고 그 사람 살리는 약이 됩니까? 뭐 조금 다른 소금보다 조금 낫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소금은 건강에 해로운 거지 많이 먹으면 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참 의료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의학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지혜가 발동되는 것을 막지 않거든요. 지식인들은 지식이 지혜가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옛날에 그 성삼원, 박평년 이런 분들 그때 세조를 죽이자고 막 했는데 그 유흥부 이런 장군들이 그 죽이자고 했는데 성삼문이랑 박평년이랑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아직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러다가 다 체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사형당했는데 그 사형 직전에 유흥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천취하는 너희 썩은 선비들의 말을 듣고 물춤을 하다가 이 꼬라지 돼서 나라가 이렇게 되니 참으로 참 그 천취의 한이 된다. 이러고 유흥부는 자연스럽게 사형을 받아들여서 죽었습니다. 성삼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성삼문은 중국 천지까지 알려진 당대 최고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그 지식인인데 지식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꼭 있어요.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의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차대한 그 일이고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병을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를 해서 물리쳐가지고 다시 오지 않게 하는 게 해결 아닙니까? 그냥 나서 뭐 통증이 좀 완화되고 고쳐진 것 같은데 재발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의료를 통해서 제대로 자기 병을 고치고 가족병을 고치고 그래서 건강하게 120세 자연수명을 누린다. 참 의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는 그렇게 수명이 자기 그 자연수명을 다 누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도 고치다 뭐라 그럽니까? 눈부신 과학 발전에 힘입어서 그렇게 발전한 현대의학으로 동원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좀 있다가 갈 때가 되면 뭐 잘 안녕히 가시라는 얘기인데 말을 좀 뻔데가리 있게 멋있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병을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다. 못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병도 당뇨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뇨 고친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왜? 전 세계가 당뇨 못 고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압을 고친다?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혈압 절대 못 고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랑 혈압 고치는 거, 당뇨 고치는 거 4개를 하면 제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 당뇨고 혈압이고 고치는 거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뇨나 그 고혈압이나 맹물 먹어서 운동만 열심히 해도 절반은 병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주경을 퍼먹으면서 하면 피가 밝아져가지고 6개월 내지 1년 뒤에 정상 혈압으로 딱 갑니다. 그런데 정상 혈압인데 또 고혈압 약을 먹어요. 왜? 고혈압 기준이 있어요. 지금 고혈압 기준 얼마입니까? 120에 80이죠. 10년 전에 얼마였죠? 130에 80이었어요. 10을 왜 낮췄습니까? 10년 전에 낮췄는데 고혈압 약이 혈압 기준 10을 낮추면 1000만 명이 즉시 의사 처방받아서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면 절대 혈압은 이 약을 먹어야 내려가지 그냥은 안 내려갑니다. 혈압 조절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그 제약회사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병은 고혈압 증세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또 내려갔다가 다음날 또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물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그 고혈압 약만 그런 게 당뇨 인슐린도 그렇죠. 심혈관 질환에 쓰는 아스피린도 그렇죠. 약이라고 하는 건 저게 사람 병 고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약을 먹도록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상업주의에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났던 게 얼마 전입니까? 지금 의사 수를 뭐 1,000명, 2,000명 늘린다고 해서 다 수업 거부하고 지금 전부 제적당하게 생겼는데 그것이 어떤 상업주의에 의한 그런 생각이 저렇게까지 투철하지 않으면 저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이 기분 나쁘기도 하고 또 안 좋기도 강제적으로 지식인들을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거기에 반발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의료진은 공부를 제대로 해서 환자병을 제대로 고치고 환자의 그 병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해서 내 가족의 고통처럼 생각해서 그게 의료 윤리입니다. 그렇게 병 고치는데 주안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꼭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산 선생님께서 60, 7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 상업주의 의료가 이대로 가면 공공의료여야 되지 국가에서는 상업주의 의료가 이대로 가면 병원 산업은 발전하지만 나중에 아주 중환자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나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이야기를 언제 사람들이 투철하게 느꼈냐 하면 철저하게 느꼈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 처리 방출소 그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닷물을 결정시켜서 소금으로 만든 게 미세 플라스틱이니 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니 저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냥 믿음이라도 있으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할 텐데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천일염을 갖다가 대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부를 때서 왜 9번 뗍니까? 소금 속에는 약도 있고 독도 있습니다. 독극물 처리는 불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약성은 증가합니다. 일반 소금은 계란 노른자 맛이 안 나죠? 죽용은 나지 않습니까? 유황의 함유량이 사람 몸에서 체온을 유지시키고 체온을 올리게 하는 그 불의 힘이 유황에서 나옵니다. 그 유황을 죽여면은 천일염 속에 있는 유황양보다 3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래 약은 증가하고 독은 처리된 그래서 많이 먹어도 되는 이런 미네랄의 보고를 만들어서 그 약으로 해서 거기에는 이 어떤 그 초목이나 초근목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 그 미네랄이 단 한 가지도 빠진 게 없습니다. 지구상의 천연 원소 그 대부분 뭐 금속, 토석, 미네랄들인데 그 대부분의 원소들이 천연 원소는 약 92종 됩니다. 나머지는 인공 원소입니다. 우라늄 이후에 그 플루토늄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는 것은 우리나라 서해 안에서 생산된 천일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계란노염도 그렇게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은 천하의 만병통치의 최고의 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인산 선생이에요. 그 원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독도 있다 이거예요. 청산가리, 수은, 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독입니다. 그래서 독극물을 이 9번 불로 떼서 처리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을 먹으면 지금 인류가 전멸로 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영국이고 토양 미네랄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특히 식량 증산을 위해서 통일변이 뭐니 다수화품종했죠. 한 땅에서 같은 작물을 연작하면 5년만 연작하면 땅 기운 다 뽑아갑니다. 땅은 그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분명히 미네랄이 들어왔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몸은 만성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 곡식, 채소, 과일에 대부분 미네랄이 없는데 어디서 미네랄을 구합니까? 미국에서 구할 수도 있는데 미네랄 보충제가 있으니까. 미국의 아까 참으로를 말하는 조엘 원략 박사, 그 대도 닥쳐서 돌라 죽은 사람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책을 쓴 분이 미국의 미네랄 보충제를 사 먹으면 효과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어떤 효과냐? 굉장히 비싼 오줌을 넣게 된다. 흡수가 안 되고 소변으로 나갑니다. 근데 주경부의 경우에는 거기 있는 그 미네랄의 흡수율이 4%예요. 발효 음식을 통해서 만들면 김치,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은 40%입니다. 흡수율이. 저렇게 화산 폭발 온도 서출 1700도로 거버리면 흡수율 90%가 됩니다. 그러니 저게 얼마나 좋은 약으로 바뀌는데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그런 실험을 하지 않고 소금이 해롭다는 거니 실험해볼 필요도 없어요 이래요. 근데 아주 뛰어난 훌륭한 과학자 그 박건영 박사 같은 분은 저희가 연구해서 주경 관련 논문만 수십 편을 썼습니다. 전 세계 그 학술지에도 발표하고. 그래서 주경을 먹으면 뭐 이 비만도 해소되고 암도 해소되고 뭣도 어쩌고 뭐 주경으로 김치를 담으면 암 치료제가 되고 이런 얘기 전부 박근혜 박사가 하고 있어요. 그 부산대 식품의학과 교수. 나중에 그 어딥니까 그 무슨 다른 생명과학대학에 학장도 지내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회사 사회이사로 계십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주경 연구를 하고는 할 때마다 놀랍니다. 도대체 이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까지 효과 나는 이 물질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드셨지? 이럽니다. 그래서 그건 지혜지. 지식과 의학 지식과 과학 지식으로 이렇게 외워서 또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가 바른 것이니까, 안목이 바른 것이니까, 또 깨달을 학자가 뭡니까? 배울 학자. 이렇게 돼서 위에는 뇌를 생각하고 밑에는 아들 자자가 있죠. 배울 학자가. 깨달으면 깨달을 학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자자 빼버리고 이 깨달음의 씨앗은 배우는 것이고 깨달아서 보이는 건 뭡니까? 볼 격자 썼잖아요. 깨달음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임사 체험한 사람들, 죽음의 강을 건너다 다시 온 사람, 저도 뭐 그런 유에 드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알라신으로부터 특이한 능력을 받는다. 그걸 그 아랍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로라고 그래요. 누로가 뭐냐면 직관지. 그냥 곧바로 뭐 배워서 외워가지고 알고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쳐다보면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못 봅니다. 이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자기 고정관념의 이 틀이 깨졌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눈을 감싸고 있는데 그게 보입니까? 그래서 깨달을 각자가 위에 뇌를 상징하는 각옆에 있는 거기에다가 볼견자가 있잖아요. 뇌가 열리니까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은 분들, 경험이 많은 분께서 제시한 참의료의 이론과 방향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자꾸 공부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그 훌륭한 인산선생의 지혜를 빌려서 나와 내 가족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뭐 시간은 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야기는 마치는데 나머지는 또 신약 근처를 읽고 또 읽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참 의료를 터득해서 자연수면 120세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딱 질문 한 번만 딱